단 46시간. 한 무리의 젊은 관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통째로 바꾸려 했습니다. 왕실을 없애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새 정부를 세우고 그 이름으로 조선의 권력 구조를 갈아엎으려 했습니다. 그 시작은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잔치자리였습니다. 1884년 12월 4일 밤, 한성 우정총국에서는 축하연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우정총국, 지금으로 치면 우편 업무를 맡는 새 기관이었습니다. 조선이 근대라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던 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관료들이 모였습니다. 외국 외교관들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인사가 오갔습니다. 누가 봐도 새 제도의 출발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김옥균에게 그 밤은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사람들의 시선이 우정총국으로 쏠리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바깥에서 불길이 올랐습니다. 잔치의 소리는 순식간에 비명과 고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칼이 움직였습니다. 민영익이 공격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그는 고종과 가까웠고 당시 권력의 중심에 있던 민씨 세력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김옥균 일행에게 민영익은 잔치에 참석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권력이 아직 살아있다는 표시였습니다. 민영익 같은 인물이 멀쩡히 남아있으면 민씨 세력은 곧바로 반격할 수 있었습니다. 고종도 쉽게 개화파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정총국의 밤에 민영익이 피습된 것은 우발적인 소란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축하연은 끝났습니다. 갑신정변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곧장 궁궐로 향했습니다. 목표는 고종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왕의 이름이 없으면 반란이었고 그 이름을 손에 넣으면 명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김옥균 일행은 고종을 가까이에 두고 반대파 핵심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 자리에 자기 사람들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명분이 아니라 실제 권력이었습니다. 여기서 46시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우정총국의 밤에 정변이 시작되고 새 정부가 선 것처럼 보이고 개혁안을 내놓고 청군의 개입으로 모든 것이 무너질 때까지의 시간. 조선이 정말 바뀔지도 모른다고 보였던 시간. 동시에 그들이 가진 힘이 얼마나 얇았는지 드러나는 데 걸린 시간. 그 시간이 46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46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변이 시작된 시각. 우정총국의 밤이었습니다. 불길이 올랐고 민영익이 피습됐고 김옥균 일행은 움직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작전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기존 권력은 흔들렸습니다. 새 정부도 세울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갑신정변의 가장 큰 착각이 시작됩니다. 왕을 가까이에 둔다고 해서 왕의 마음까지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옥균 일행이 붙잡은 것은 조선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보였던 아주 짧은 기회였습니다. 정변이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변은 빠르게 굴러갔습니다. 김옥균 일행은 반대파를 밀어내고 개화파 중심의 새 권력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청군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면 민씨 세력이 반격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태도도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옥균에게 필요한 것은 빠른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바꾸는 일은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건드리려 한 것은 사람 몇 명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청나라의 간섭, 민씨 세력 중심의 권력, 나라의 돈과 군대, 그리고 정치를 움직이는 방식까지. 그들이 내놓은 개혁 구상에는 조선을 다르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구상이 아니라 그 구상을 지킬 힘이었습니다. 개혁안은 종이에 적을 수 있습니다. 새 정부 명단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려면 군대가 필요합니다. 조정안의 기반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김옥균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이 바로 그것들이었습니다. 정변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변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새 정부가 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로운 정강도 발표됐습니다. 김옥균 일행은 조선이 다른 길로 들어섰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너무 얇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왕의 이름,
궁궐의 일부, 일본군에 대한 기대, 그리고 소수 개화파의 결심이었습니다. 반대로 그들 밖에는 청군이 있었습니다. 조정 안에는 그들을 믿지 않는 대신들이 많았습니다. 민씨 세력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리의 백성들은 갑자기 벌어진 일을 이해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밤은 새 나라의 시작이 아니라 일본군이 낀 수상한 난리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이 갑신정변의 가장 날카로운 모순입니다. 김옥균은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열기 위해 일본의 힘을 기대했습니다. 독립을 꿈꾸면서 일본군 옆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청의 그늘에서 벗어난 조선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정변의 현장에는 다른 외세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이 모순은 사람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혁을 말했지만 그 개혁이 조선 사람들의 넓은 지지 위에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독립을 말했지만 그 독립의 길에 일본군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개화파의 뼈아픈 실책이자 갑신정변이 오래 버티기 어려웠던 한계였습니다. 정변이 시작된 지 40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변은 무너지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청군이 움직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김옥균 일행에게 남은 시간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정변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군대가 움직입니다. 청군이 궁궐로 밀고 들어오는 순간 개화파가 붙잡고 있던 권력은 흔들렸습니다. 왕의 이름만으로는 청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개혁안만으로는 총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군도 끝까지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믿고 있던 힘이 빠져나가자 김옥균 일행은 갑자기 고립됐습니다. 방금 전까지 새 정부처럼 보였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쫓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정변이 시작된 지 46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김옥균 일행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도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조선을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홍영식은 끝까지 고종 곁에 남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족들도 화를 입었습니다. 이름은 역적으로 남았습니다. 갑신정변은 실패했습니다. 모든 약점이 46시간 안에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김옥균은 조선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조선은 그가 돌아갈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망명은 살아남는 길이지만 완전히 사는 길은 아닙니다. 자신이 바꾸려던 나라를 멀리서 봐야 합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김옥균에게 조선은 고쳐야 할 나라였고 동시에 자신을 역적으로 부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1894년 김옥균은 상하이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홍종호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선 밖의 세계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바깥을 보았다고 해서 같은 조선을 꿈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옥균이 변화를 선택했다면 홍종호는 무너지는 질서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 엇갈린 신념이 상하이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옥균은 상하이에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를 쏜 사람은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을 바꾸겠다던 사람은 조선 밖에서 조선 사람의 손에 쓰러졌습니다. 더 가혹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옥균의 시신은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살아서 돌아가지 못한 나라에 죽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장례가 아니었습니다. 처벌이었습니다. 갑신정변은 46시간 만에 끝났지만 그 46시간의 대가는 김옥균이 죽은 뒤까지 따라왔습니다. 김옥균을 영웅으로만 말하기는 쉽습니다. 역적으로만 말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갑신정변은 그 사이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조선을 바꾸려던 뜻과 너무 급하게 권력을 잡으려 했던 위험 사이에 김옥균은 너무 앞서간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선을 너무 위험하게 흔든 사람이었을까요? 답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 46시간 동안 조선은 정말 다른 길 앞에 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너무 좁고 급했습니다. 조선이 바뀔 뻔했던 46시간. 그 시간은 새 나라의 시작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오래 남을 질문 하나를 남겼습니다. 나라가 너무 늦게 변할 때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무엇이 되는가? 개혁가인가? 반역자인가?
아니면 끝내 어느 이름으로도 편히 불리지 못하는 사람인가? 갑신정변은 46시간 만에 끝났지만 그 질문은 조선의 남은 시간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